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저온 합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체 원천 특허로 개발돼 상용화될 경우 고품질 디스플레이의 독자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터리 건식 후막 전극의 제조 과정에서 리튬 손실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프라이머 대신 얇은 리튬 금속막을 넣어 전극을 붙이는 역할과 리튬을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신체 활동을 늘리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병력이 있는 2만여 명을 10년 이상 추적한 결과 암 진단 이후 적절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 이들의 사망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 탐사를 추진하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달 탐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5년까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고성능 초전도 도체를 국내에서 직접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16테슬라급 초전도 도체 시험 시설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내에 실험동 건설을 마친 뒤 2028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핵융합로용 고온 초전도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1억여 원을 들여 중장기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초전도 선제 제작을 위한 공동 연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저온 합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더 생생한 TV 화면 개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발광 성능입니다. 발광 스펙트럼 반치폭이 작을수록 선명한 빛을 내는데 페로브스카이트의 반치폭은 20나노미터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50나노미터나 무기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QLED 30나노미터보다 작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핫 인젝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합성 방식은 150도 이상의 고온을 이용해 화재 위험이 있고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한 특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연구진이 낮은 온도에서 고품질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합성하는 저온 주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가 되기 직전의 물질인 전구체 용액을 0도씨까지 냉각한 코팅제 리간드 용액에 주입합니다. 그러면 유사 유화 환경이 형성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이 성장하게 됩니다. 요 전구체를 여기 떨어뜨릴 때 요 반응기가 4도 이하로 유지가 되면 이것이 핫 인젝션처럼 굉장히 결정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품질의 입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의 발광 효율은 100%로 들어간 빛이 손실 없이 온전히 색상을 내는 데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자체 원천 특허로 개발돼 앞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될 경우 독자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약 수치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제조 비용은 낮출 수 있는 건식 후막 전극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가천대 중앙대 공동연구팀은 배터리 음극의 활물질층과 동박 사이에 쓰이던 프라이머 대신 얇은 리튬 금속막을 넣어 전극을 붙이는 역할과 리튬을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식 후막 전극은
독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지만 초기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리튬 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프라이머 대신 리튬 금속 방막을 넣어 전극이 잘 붙도록 하면서 초기에 부족해지는 리튬을 미리 보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는 초기 용량 손실이 기존보다 약 75% 감소했고 전기차 주행거리를 약 20%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질병 진단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특정 인종과 피부색에 치우쳐 있을 경우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피부에 생긴 치명적인 암 흑색종. 이 병을 의료용 인공지능이 진단한다면 누구에게 더 정확할까? 결과는 피부색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근 캐나다 구엘프 대학 연구진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환자의 피부색에 따라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밝은 피부색 환자의 흑색종 진단 정확도는 90%를 넘겼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환자는 6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피부 위의 병변을 단순한 점이나 색소 침착으로 오인해 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인공지능이 배운 교과서, 즉 학습 데이터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부질환 데이터셋을 살펴봐도 70% 이상이 밝은 피부색 자료입니다. 반면 어두운 피부색 데이터는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유색 인종의 병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생명이 된 셈입니다. 현재 AI의 검증이 사진을 맞추기와 같은 실험적인 조건에서만 검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걸 잘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걸 잘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쓰이는 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AI 설계 단계부터 인종별 데이터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신체 활동을 늘리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팀은 방광암과 폐암 등 7개 암 병력이 있는 2만여 명을 10년 이상 추적한 결과 암 진단 이후 적절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광암 환자는 사망 위험이 33% 낮았고 자궁 내막암은 38%, 폐암 생존자는 4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안무는 단순히 화려한 기술을 넘어 물리 현상을 잘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움직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점프나 스핀 등 기술에 담긴 과학의 원리를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술 속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피겨 유망주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공중에 떴다 빙판에 미끄러지듯이 착지하고 멋지게 회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리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스핀 기술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스핀이 더 모았을 때 더 빠르게 느껴지고 더 빠르게 가고 공중에서 이거 점프했을 때 모으면은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스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과 다리를 벌렸다가 회전 속도가 붙으면 모아줘야 하는데 초보자인 저에게는 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자세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실제로 팔과 다리를 펼쳤다 모으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과 회전 축으로 잘 모아주면서 돌아야 다양한 자세로도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어서 스핀 레벨과 가산점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질량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접으면 무게가 회전축으로 모아져 저항이 줄어들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선수들이 팔을 안쪽으로 모으면 팔에 있는 질량을 회전 안쪽, 회전 중심으로 이제 모으게 되니까 그래서 회전 관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기술 속에는 물리학의 법칙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선수들의 노력은 빙판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달에 도시와 기지 건설을 내걸고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뒤쯤 달에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지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토를 구운 듯한 색깔의 벽돌들. 달 표면의 흙, 월면토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를 쪼아 굳혀 만드는 소결 공정을 통해 달에서 쓸 건설 자재를 만드는 실험입니다. 벌써 10년째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길이 20cm짜리 벽돌과 테트라포드 모양의 자재까지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건설 블록을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확보한 단계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 토양까지 적용하려고 지금. 우주선이 내려앉을 착륙장과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직접 달 표면에 마이크로파를 조일 장비도 개발했습니다. 현재 지름 15cm, 깊이 1cm가량 굳히는 단계까지 왔는데 더 넓고 깊게 균질한 도로로 포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더 두껍게 목표가 한 10cm 이상 정도인데 움직이면서 이 포장을 해나가서 보다 더 넓은 연역의 면들을 고정해나가는. 물을 얻기 위해 달 남극의 얼음 덩어리를 깨트리는 시추 장비로는 3m 깊이까지 파 내려가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건 달에서 장비를 작동시킬 에너지원. 원자력연구원은 2019년부터 우주에서 쓸 초소형 원자로, 즉 히트파이프 냉각 원자로를 개발하는 연구에 한창입니다. 천문연구원은 우리가 2032년 처음으로 달 착륙선을 보낼 때 필요한 달 편광 지도를, 지질자원연구원은 달 자원 탐사를 위한 원소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 기술을 달 탐사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통신,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가 있겠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2040년대 달의 경제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로드맵.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하면 걸음마를 뗀 수준이지만 긴 호흡으로 내다보고 우주 분야의 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대신 달 탐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나사가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애초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 8일에 2월 8일에 계획을 했었다가 다음 달 초로 연기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걸까요? 준비 과정에서 그 추진제로 쓰는 수소가 과도하게 지금 새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주입되는 그런 그 주입구에서 그 실이라고 있는데 기밀을 유지하는 실이 있는데 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샌다. 그래서 이걸 계속했다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스탑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르테미스 2호가 예정대로 그러면 다음 달 초에 발사가 되면 이제 우주인들이 달 궤도 뒤편까지 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달 궤도 뒤편까지 지금 사람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의도를 갖고 이제 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이제 달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 궤도, 달 중력권에 들어가서 달 궤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예. 그냥 달을 지나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궤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달을 그냥 지나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 뒤편으로 가면은 여전히 지구하고의 그 통신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예. 아르테미스 2 계획에서는 그냥 달을 지나치는 그 궤도를 택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신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상황에 대한 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달의 뒤편을 그냥 그 통과하는 그런 이 프리 트레젝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뒤편까지 가서 탐사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달 중력권에 포획이 되기 때문에 달 중력권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달 중력권에서부터 다시 벗어나려면 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그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아르테미스 그러면 3호의 임무는 달에 직접 사람을 착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착륙지가 이제 달 남극 부근인데 네. 이 지역에 착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달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탐사를 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달 남극 지역에 물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물론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남극 지역에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 분화구가 있는데 이 분화구는 만약에 사람이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이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예. 결국 물의 존재와 거주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남극에 착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근데 그런가 하면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최근 화성 대신에 달 탐사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화성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달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화성을 목표로 달을 중간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순서가 좀 바뀐 거죠. 화성을 한 7, 8년 뒤에 가고 달은 한 2, 3년 이내에 어떤 그 기술적인 점프를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굉장히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맞는 거다, 방향성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은 그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그런 우주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달 착륙을 위한, 그러니까 달 궤도선에서부터 달 착륙을 위한 달 착륙선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번을 시험을 했는데 그중에 5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어떤 또 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나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제 시간 내에 끝내길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화성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좀 좀 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달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 실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머스크가 밝힌 목표가 10년 안에 달에 자체 성장 도시를 건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네. 했는데 자체 성장 도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고 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self growing and sustainable city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주 에너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의식주 에너지 물론 이제 자원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물이 있어야 되고 물로 이제 공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주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신이 또 가능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걸 우리가 셀프 그로잉 서스테이너블 시티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10년 이내에 이게 가능할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거주기지를 만들어서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자들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외부에서 공급받는 물자로 생활을 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앨런 머스크의 그 속성상 약간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초 기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체 성장 도시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아예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필요가 없이 그렇죠. 가능한 것들을 다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한 거고 일단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 정거장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블루 오리진도 달 착륙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독점적인 공급을 받거나 독점적 수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스페이스X가 뛰어나더라도 독점적으로 그 발사 서비스나 아니면 스타링크나 같은 그 인터넷을 점유를 하면은 국가 자체로는 굉장히 손해라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의 입장에서는 제프 베이조스의 그 블루 오리진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경쟁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이고요. 그 달에 대한 경쟁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회사적인 경쟁과 국가적인 경쟁이 있는데 회사적인 경쟁도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 X가 있고 국가적인 경쟁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로 격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달 탐사 목표와 다르게 중국도 지금 달 탐사를 꿈꾸고 있잖아요. 네.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참여되는 국가들이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예. 미국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 선진국들이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ILRS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주 강국이지만 그 외에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그렇게 우주 강국이라는 보는 그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기술적인 뒷받침이 아르테미스 사업은 국제적인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을 했지만 중국이 하는 그런 달 탐사 혹은 달 개척 사업은 경제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을 모두 중국이 혼자서 짊어지는 형국이라 예. 좀 결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력 먹는 하마 인공지능이 이제 지구를 떠나 우주 궤도로 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통합을 선언하자 구글도 비밀 병기를 꺼내들며 우주 명당 선점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는 매달 1조 원 넘는 현금을 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스페이스X와의 전격 합병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지상은 이미 전력 부족과 환경 규제로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비용이 지상보다 저렴해질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를 띄우겠다며 허가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much more efficient because he's not dependent on any other businesses. So it helps to control costs, but also helps to drive efficiency and speed to market. 이 화려한 비전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흑자 기업 스페이스X를 앞세워 xAI의 적자를 메우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통해 AI 개발을 위한 수십조 원의 실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nd I think it's something where he's essentially putting his money where his mouth is. I mean, he's doubling down in terms of with this,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him to have xAI as part of SpaceX.
우주로 눈을 돌린 머스크에 맞서 구글도 프로젝트 선캐쳐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체 AI 칩을 탑재한 위성 군단과 정교한 레이저 통신망으로 우주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머스크의 물량 공세와 구글의 정밀 타격 중 누가 먼저 우주를 선점할까요?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인류의 혁신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거품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